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서 사회를 맡은 기획실장 대변인을 맡은 김정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1부, 2부, 3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의 주 연설자는 우리 우파의 스타 전하기 선생님 오십니다. 와, 네. 2부의 주제 연설자는 그라운드 씨님께서 연설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3부는 우리 국민변호인단의 국민 청년들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6주, 최소 6주 연속으로 목요일마다 집회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부터 우리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따라 외쳐주십시오. 국민이 부른 대통령 윤석열, 우리 국민이 지킨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일부 행사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네요. 사회를 맡은 저는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의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까? 오늘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출범을 축하하듯 낮에는 날씨가 풀렸고 지금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여러분? 이 바람은 자유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대통령을 지키는 국민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기로 이 바람이 전국으로 퍼져나도록 오늘 행사에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기가 이곳 국문을 가득 메우도록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네, 더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자, 기회를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국민들은 승리한다. 충북 세력 청결하자. 자, 본 행사를 위해서 주제곡을 2개나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전 세대가 부를 수 있도록 트로트로 만들었고요. 하나는 청년들의 저항정신 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곡을 보여드릴 건데요. 트로트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공연용으로 준비된 영상과 함께 주제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주권 다시 되찾아야 한다. Fight for freedom. Hybrid would be your limit. 자유의 길을 만들자. Take my hand, we'll rise again. 이제 함께 나가자. Hybrid would be your limit.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에도 자유의 여명을 맞이하자.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끝까지 함께 간다. 자유 대한민국 다시 빛내리라. 여러분, 주제곡을 만들어주신 드럼통 타이거님이 조금 이따 오셔서 인사도 드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제곡 마음에 드시나요? 네, 우리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주제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옆에 도로가 열려있지 않은데요. 네. 양옆에 도로가 열려있지 않은데요. 경찰에서 양옆에 도로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함성이 너무 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기 때문에 양옆에 도로를 다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경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바람이 부니 경찰도 우리의 영혼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연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연설을 3분이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40대 각각 대표시고요. 또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라도를 대표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요 3가지의 큰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 입법 독재, 두 번째는 종북 반국가 세력과의 하이브리드 전쟁이고요. 세 번째는 부정선거입니다. 이 세 주제에 대해서 3명의 청년 연사분들이 연설을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첫 번째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첫 번째 연사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30대 청년 박현우 씨는 여러분 앞에 소개드립니다. 아따, 저 건실한 청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이?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 출신 31살 박현우입니다. 제 고향 전라도는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내분이냐며 중마고인 친구도 변원지간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아따, 민주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야, 안 그러냐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그런 자유가 억압되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 북한의 어버이 수령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김정일 선조의 업적이 평야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재명을 도대체 언제까지 광주 전하가 지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무수석인 전병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을 중심으로 완전히 DNA가 싹 바뀐 가짜
가짜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가짜 민주, 가짜 진보를 주장하는 광주 전하여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일어나라 청년이야. 광주 전하 깨어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떠합니까? 다시 교과서에 자유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의 이재명을 지지하십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더불어 전체주의, 더불어 공산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은 마치 본인이 독재군주로도 되는 양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모든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정당, 5개의 혐의, 12개의 범죄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정당,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당의 실체인 것입니다. 29번의 탄핵, 필수의 탄핵 사건으로 정부를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 이것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입법 독재란 말입니까? 그러면 손발이 목적어린 대통령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정당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의 대무도함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비상계엄이 아닌 바로 대법령인 것입니다. 따라 외쳐주십시오.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대법령을 지지한다. 저는 민주당을 깨닫고 정치에 크나큰 실망을 하며 제1에 몰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12월 4일 새벽녘에 계엄안이 개몽령이 끝나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계엄령이 다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대통령님의 담화문을 보았고 제 대리의 대통령님의 말씀이 한 가지 스쳤습니다. 바로 선관위의 부정선거인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알아본 저는 대통령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을 되돌려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최고 권력 또한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차가운 감옥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규명하라!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에 지난 12월 7일 광화문 6번 출구로 나왔고 그곳에서 돌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를 휘날리며 행진하시던 어르신들이 제 마음속 제2 두 눈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에 먼저 일어서신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진정 주류 언론들이 말하는 극우의 들딱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남동 건조에서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샐 때 어떤 청년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본인이 입고 계신 도끼와 목도리를 돌려주고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르신들인 것입니다. 그날이요, 저는 이 태극기를 들고 관저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청년인 내가 자유를 위해 싸워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자유롭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특히 광주 전라의 청년들이 일어나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전라 청년들의 대표에 이렇게 외칩니다. 청년들이 일어났다. 자유시민 승리한다. 끝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언제나 먼저 살다 간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분들에게 신세를 갚는 것은 자유의 뿔을 드높이는 것.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신세를 갚아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북 한국과 세력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통합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설득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를 위해 단결합시다. 청년 여러분, 자유를 위해 일어섭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변호합시다. 저는 자유의 승리를 믿으며 광주 전라로 돌아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부 연설의 주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며 젊은 청년들을 설득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국민적 스타 강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의 수호자로 선동에 서 계신데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국민변호인단의 대표 단장을 메고 계신 석동현 대표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동현 여러분! 대표님과 전환계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현 국민 대통령 국민 대변인단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서는 정말 우리가 귀한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또 귀한 분이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의 8차 변론이 있었죠? 그 변호인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민 변호인단입니다만은 법정 변호인단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세 분이 정말 이 필요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드리러 이분들을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또 모신 귀한 스태프를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자, 올라오세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변호인들이 많지만 도태훈 변호사님, 자, 여러분
변호인단과 함께 우리 국민변호인단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전한길 선생님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정말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의 보수의 스피커로 나서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변호인단들이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너무나 재판을 빡빡하게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운영을 해서 힘드십니다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오셨거든요. 그 대신 우리 변호인단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짧게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표로 한 분이 어디 갔어?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인사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국민 변호인단에 방문해주신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님들께 힘내라고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한길 선생님의 명강의를 들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열정, 패기, 용기, 기계,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해도 부족한 전한길 선생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서동훈 변호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얼른 지나갔지만 이 세 분 외에도 우리 대통령님을 법정에서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들이 정말 요 한 달 보름 이상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여기 안 오신 우리 변호인들께도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한길님을 모셨어요. 전한길님 이렇게 보시면 꼭 동네 아저씨 같고 뭐 소탈하게, 그런데 어쨌든 이 정말 젊은이들의 또는 우리 시민들의 그 아픔과 또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본인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지금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일타 강사 누구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전한길님이 요즘 좀 많이 바쁘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죠, 요새. 그래도 저희야 우리도 우리 얼굴도 내비치지만은 예. 이 얼굴 서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예. 누가 나왔는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 계시는 저런 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고 저런 분들이 진짜 다 애국자고 저는 그냥 머슴일 뿐입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강의도 잘하시겠지만 요즘 연설을 들어보면 한마디도 빼고 보탠 말이 없어.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강연 준비하듯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다 솟아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마이크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들 그리고 국가 위기 상태 그리고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 또는 연설할 수 있는 이런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그 능력을 믿고 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이기도 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는 개신교도 있고 또 가톨릭도 있고 불교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섰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분에 넘치는 이런 뭐 이름도 알려지고 하지만은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똑같습니다. 다 같이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다시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뜻과 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마이크를 들었을 뿐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전한길님께서 또 원래 그 8시에 인천에서 정말 또 오래전에 잡혀있는 중요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오늘 이 국민변호인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의 환영사에 앞서서 다음 일정을 감안해서 먼저 일부에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 전한길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로 하고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그 강의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이 목이나 성대가 또 하실 텐데 오늘 이분들에게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컴팩트하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2025년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이 자리는 아마도 현장에 참석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서로 옆을 쳐다보면 이 저녁에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 것에 대단히 감동스럽고 우리가 출신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수많은 모든 우리 시민들의 목표는 하나 때문에 여기 왔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가 바로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다 오신 거 맞습니까? 전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입니다. 이미 홈페이지에서 국민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15만 명의 국민 변호인단이 모였습니다. 우리 15만 명의 국민 변호인단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만간 20만, 30만, 50만, 100만을 이루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모인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2030 세대분들과 국민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야당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국회 폭력 그리고 밀어붙이기 입법 탄핵 또 탄핵 우리 역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틀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불과 2년 동안에 야당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폐진하라는 것을 무려 178회나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연히 우리 국민이 뽑은 국가의 원수이자 대한민국 상징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2030 세대분들 자라나는 학생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격으로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국회에 연설하러 갔는데 야당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미국에 공화당 민주당이 있지만은 당은 달라도 최소한의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하러 오는데 어느 당이 그 국회를 버리고 나가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 대한민국의 야당의 모습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야당의 이런 29번의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드는 등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것은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탄핵 소추되어서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했고 또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도 없습니다. 서울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치안총괄하는 경찰청장도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신경쓰고 오직 국가 권력만 잡겠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것이 민주당의 실태입니다. 과연 국민도 안중에 없고 국가가 망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이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맞습니까?
해체하라! 현재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주당 똑바로 하라라고 하면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발만 하고 모두가 내란 동조라고 해서 가만히 강요하던 전환기를 2번이나 고발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고발당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고 하니 또 여론조사기관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더불어 협박당입니다. 2030 세대 여러분들 보기에 기성세대로서 미안합니다. 민주당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자란다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발 이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협박당, 이런 당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더불어 독재당 분들은 똑바로 듣고 똑바로 반성하고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만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전환기를 또 고발하겠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전환길에게 또다시 내란 선동인이 또 거군이 덮으시오는데 그런 민주당과 여기에 계시는 언론대사들 마찬가지로 더불어끈 앞불당 더불어끈 앞불처럼 따라다니는 언론인들도 반성하십시오. 우리는 과장 보도도 바라지 않습니다. 축소 보도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이라도 보도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사들 중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민주당과 함께 망하게 아니고 분열시키는 그런 언론사들은 반성하라! 대통령께서 현재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비상기업 이후에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상기업을 대통령께서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29번의 탄핵, 그 탄핵 속에서는 심지어 감사원장 탄핵도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는 곳이 감사원인데 그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시켰습니다. 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이 검사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를 탄핵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29분의 행정부와 국가조직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탄핵과 예산 삭감, 그 뒤로 또 새로운 것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했는데 왜 그러지라고 다들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체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공정과 절차를 왜 어기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공수처장 오동훈, 서부지법 영장관사 이순영 모두가 우리법 연구했어서 전부 다 부당한 민주당의 끈아풀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정확을 금치 못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범죄라는 것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온데다가 현수막 내걸고 언론도 민주당 끈아풀이 되어서 내란 수계라는 이상한 말 하면서 강제로 끌어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다면은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야당에서는 총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경찰분들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경찰 중에서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많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날 아침에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국민 중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국민 섞여 있었고 그리고 바깥 관저 밖에는 경찰들이 3,000여 명이나 둘러싸서 안에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을 때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경찰에게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당이 과연 대한민국 당 맞습니까? 그때 모든 국민들께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인데, 그리고 경찰이든 경호처든 모두 우리 소중한 국민 아닌가? 어느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바로 희생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라고 하는 민주당과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어느 국민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우리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때쯤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청계광장에서 이 서울에서 이 저녁 시간에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환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다시 살려내고 진국복귀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부당한 야당의 민주당의 이러한 반국가적인 국가와 국민을 한 적이 없고 오직 대통령만 끌어내리려는 이런 민주당의 끈아프게 볼 수 있는 공수처 그리고 서부지법의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는 이런 절차적 정의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속에서 체포까지 있었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의 과정 역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다 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그동안 우리 5,300만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모두 다 잃게 만드는 그 부당한 헌법재판소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 중에 하나라서 너무나 권위가 있고 그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왔지만은 이번에 드러난 사실들만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속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가뜩이나 좌파 쪽이고 진보 쪽이었던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나는 가장 왼쪽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영배 스스로 극좌파라는 뜻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두고더라도 오늘 당장 모든 뉴스에서 떠들썩한 거 봤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불의하고 아이들 보기에 얼굴 뜨거울 정도의 그런 못난 짓을 하는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문영배는 들어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사퇴하라!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자기 친동생이 이상희 변호사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그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여동생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다면 신원대가 되었으면 법적으로 재판 회피 신청하고 양심 있다면은 제 여동생이 대통령 퇴진 주장하는데 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제가 공정한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양심 있고 염치가 있다면 즉시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될 건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염치가 없는 탈염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 미선 재판관은 즉시 사퇴하라!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까지 모두 다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정계선 남편은 황필기 변호사로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탄핵을 주장하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과연 그렇게 이루어진 심판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현재 한 명 더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40여까지 그렇게 되면 4명이 울법연구회입니다. 40여 역시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물으니까 그런 것은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도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전방 휴전선에 가면은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동생에 맞서서 지금 군사훈련 받고 철책을 지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현재 비상계엄 때는 10%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역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는데 광주 시민들까지 전라도 도민들까지 모두가 동참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60%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면 안 된다, 직무복귀를 명령한다라고 국민이 요구하는데, 과연 헌법재판관에서 이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만약에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고 국가를 살리느라고 명령하는데, 만약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리한 재판관 문현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곧 임명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합쳐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뜻을 정반대로 거슬렸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을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1905년 을사 오적들이 우리 조선을 팔아넘겼듯이, 만약에 국민의 요구가 이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 5명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고 파면시킨다면 그 5명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일어나고 국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땅의 주인은 헌법재판관입니까? 국민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되며,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침몰되기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참으로 이만저만 위기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현재 입법부를 장악해서 탄핵 마음껏 행정부까지 마비시키고 있는데, 그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의 판사들까지도 모두 거의 장악되어서 사법부마저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민주당 지시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민주당을 비판하면 고발해버리고 카카오톡 금지라고 또 비판하면은
내란이라 또 극우다 이래서 고발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 급하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도 현재 불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재판 절차도 어겨가면서 빨리 끝내라 빨리 심판해달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이재명 대통령 시키겠다고 현재 모든 것을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면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히틀러 나치당이 했던 전체주의요 독재주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는 우리가 쌓아올렸던 바로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피땀 흘려서 일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 미군 덕분에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이 이만큼 평화롭게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장악하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휘젓고 헌법재판소를 마음대로 하고 선관위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전환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도 고발했다는 것은 선관위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전환길이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장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쌓아올렸고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가 이룬 이런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독재주의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고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말은 오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시키고 직무 복귀시켜서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우리 기업가들도 다시 근로자들도 다시 힘을 합쳐서 허리띠 졸라매고 현재 이 힘든 난국을 함께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우리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고 직무 복귀시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를 다 함께 외쳐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끝으로 우리 국민 변호인단에 모두 가입하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함께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계셨던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전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원하고 다시 직무 복귀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만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환호하는 이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것이고 그 하늘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전해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 처음 들고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짧게 이야기하고 목을 좀 아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 2월 15일 바로 지난주 대구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탄핵 그날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이재명이 자기 나오라고 했지만은 모인 사람이 경찰 추산 5,000명 동대구역에 탄핵을 반대한다 라고 해서 모인